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주제는요. 최근 미국 링컨 센터 인류 미래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돼서 정말 큰 주목과 화제를 모았던 바로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입니다. 아, 네. 그 논문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 손동원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미국 링컨 리더십 연구소 총재시고 또 저명한 미래학자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인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은 물론이고 경영학, 법학, 신학계, 리더십과 미래학, 그리고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공학, 이비즈니스, 심지어 IT와 인공지능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를 융합해서 인류 문명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리더십 원칙을 평생 연구해 오신 분이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 학문을 넘나들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시는 분이죠. 손동호 박사님의 그런 배경이 논문에도 잘 드러나는 것 같고요. 논문 제목도 아주 인상적이에요. 관계의 신경망, 초연결 사회에서 진정한 만남이 창조하는 인간성 재정의. 여기서 손동원 박사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메인 포인트 5가지 도그마가 있거든요. 예. 이걸 중심으로 오늘 이 초연결 시대에 진정한 만남이 당신에게 왜 중요한지 그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사르트르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 즉 선택이라고 말했지만 그 선택의 많은 부분이 결국 만남과 연결되잖아요. 에릭 에릭슨도 그랬고요. 타인과의 상호작용, 특히 의미 있는 만남이 자아 형성에 결정적이라는 거죠. 손동원 박사님의 메인 포인트 5가지 도그마는 바로 이 지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도그마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존재론적 관계. 이게 그러니까 만남이 나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아요. 마르틴 부버의 나, 너 관계를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상대를 그냥 이용하거나 뭐랄까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온전한 인격체, 너로 만날 때 비로소 나의 세계도 깊어지고 확장된다는 거죠. 아, 후설이 말한 상호 주체성 개념하고도 좀 통하는 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손동원 박사님은 요즘처럼 클릭 몇 번으로 수백, 수천 명과 연결되는 이런 디지털 시대일수록 오히려 이런 피상적인 연결을 넘어서는 깊이 있는 나, 너 관계 맺음이 당신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는 핵심 기반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도그마는 심리적 자양분인데요. 이건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영양분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이겠죠? 네, 정확해요. 심리적인 영양분이죠. 그 위니컷이라는 학자가 말한 충분히 좋은 어머니 개념이나 아니면 존 볼비의 애착이론처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 그러니까 안전기지를 제공해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안정감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상을 탐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손동원 박사님은 앞으로 비대면 소통이 아무리 늘어나도 이런 진정한 관계를 통해서 얻는 심리적 자양분 없이는 당신 개인의 행복을 온전히 채우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마음 건강과 성장의 토대인 셈이죠. 만남이 존재를 완성하고 또 성장의 토대가 된다. 상당히 중요하네요. 세 번째 도그마는 좀 철학적인 느낌인데요. 철학적 시간, 카이로스의 순간. 이거 시간 개념인가요? 네, 근데 그냥 흘려가는 시간, 우리가 보통 말하는 크로노스와는 좀 달라요. 카이로스는 어떤 질적인 시간, 즉 결정적인 순간, 의미 있는 때를 말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만남 같은 거예요. 아, 운명적인 만남 같은?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카이로스의 순간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의미 있는 순간으로 포착할 때 비로소 진짜 카이로스가 된다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말한 실존적 시간성처럼 그 순간 당신의 결단, 당신의 선택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손동원 박사님은 그래서 AI가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도 결국 이런 카이로스의 순간을 포착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건 인간, 바로 당신의 주체적인 몫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평가. 같은 만남이라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심리학자 라자루스의 인지적 평가 이론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사건이나 만남 자체보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당신의 감정이나 이후 행동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똑같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아, 저 사람은 나한테 도전 과제를 주는구나. 이걸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실제로 그 만남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만 해 라고 생각하면 정말 힘든 관계가 되는 거고요. 네,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미래 사회의 데이터 기반 예측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그 만남과 경험의 의미를 만들고 당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주체적인 해석 능력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도그마인데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연결의 깊이에 있다. 역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로버트 포트넘 교수가 말한 사회적 자본 개념도 그렇고 다처 켈트너 같은 신경과학자들의 연구를 봐도 단순히 아는 사람이 많은 것, SNS 친구 수가 많은 것보다 중요한 건 관계의 질, 즉 얼마나 깊고 진실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공감 능력 같은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켈트너는 특히 공감신경과학을 통해 그런 깊은 유대가 우리의 생존과 행복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보여주잖아요. 이런 깊은 만남은 당신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깨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느끼는 고독감을 치유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기술이 발달해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이런 초연결 사회일수록 오히려 그 피상성을 넘어서는 깊은 연결을 추구하는 것이 당신 개인의 행복은 물론이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궁극적인 기반이라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손동원 박사님의 이 메인 포인트 5가지 도그마가 결국 하나의 큰 메시지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이 발달하고 연결이 아무리 넘쳐나도 우리 인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의 깊이, 그리고 그 안에서의 진실한 상호작용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상기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논문의 결론도 비슷합니다. 만남은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과 같다는 거죠.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했다지만 어쩌면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는 관점처럼 타인은 당신의 또 다른 가능성이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인은 나의 또 다른 가능성이다. 네,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가 당신 주변의 관계들을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신에게 카이로스와 같았던 그런 특별한 만남은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은 성찰의 시간이 될 것 같네요.